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네스트 호텔 파이치로 왔습니다. 이따 저 침대 쪽 가보셔도 알겠지만 침대도 살짝 틀어져서 되어 있고 문과 이 홈바 사이에 거울을 딱 두니까 그래서 이 선들을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에 뭔가 파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볼 레일이 있고 언더 레일이 있습니다. 앉는 게 굉장히 여유로워서 마음이 편해요. 이 조명을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새가 앉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지금 유리 파티션이 하나 있죠. 이건 지금 반대편 욕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선의 차단을 위해서 그런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매지 라인이라고 하죠. 매지 라인이 간격이 띄워져 가지고 돌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랑 좀 다르죠. 이거는 금속 프레임이고 이건 금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죠. 이 유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금속으로 프레임을 돌려둔 거고 나머지 공간은 도장으로 일반적으로 마감을 한 건데 이 금속 프레임과 이 도장 사이에 크랙 방지를 위해서 띄워둔 것 같습니다. 이 시공 자체는 도장을 염두해둔 상태에서 디자인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욕실을 들어갈 텐데 지금 욕실은 문이 없잖아요. 이 문은 없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닫는 욕실 문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욕실이 닫혀져 있고요. 욕실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프레임이 문이 닫혔을 때 받쳐줄 수 있도록 프레임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돌아서 쭉 가져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문을 최소한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이 많아지면 답답한 건 사람 마음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시공을 최소한으로 해요. 지금 보는 곳도 이 개구부의 문과 욕실의 문, 이 두 개를 하나로 통일해서 문 하나로만 쓰게 되듯이 다른 공간들도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네요. 변기 뒤에 있는 젠다이는 조금 깊은 편의 젠다이입니다. 15cm 깊이거든요. 15cm 깊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휴지 하나를 그대로 올려둬도 충분하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가방을 올려놓어도 될 정도의 깊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70cm예요. 70cm. 70cm면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작지 않은 크기로 되어 있는 개구부 사이즈고요. 이쪽도 70cm겠죠. 화장실 문은 65cm, 70cm 이 정도 돼요. 70cm는 아파트에서는 작은 편의 문이 아닙니다. 아파트 화장실들은 대부분 65cm에서 시작해요. 70cm 정도면 괜찮은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옷장이거든요. 옷장인데 마감을 다 거울로 지어 놓으니까 확실히 덜 답답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모 체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거울 도어 같은 경우에는 여는 방식을 푸시 형태로 계획을 하면 다 이렇게 자국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열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두고요. 센서가 있어요. 불이 꺼져 있다가 불이 켜지게 되죠. 저게 센서거든요. 눌리면 불이 꺼지고 다시 톡 튀어나오면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센서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명의 간접의 형태도 니은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에 조명을 얻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의 깊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장의 깊이는 54cm가 나옵니다. 54cm는 괜찮은 깊이의 옷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 방식은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고장이 잘 안 날 법한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변기, 세면대, 욕조 이렇게 길게 일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평면도를 가진 집들이 은근히 있어요. 한 6, 70평대 정도 아파트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있는 안방 욕실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공간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세면대 있고 이쪽에 남는 공간이 있죠. 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입니다. 무광 아크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좋은 점이라면 좀 이렇게 광도가 낮은 무광 아크릴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급스러운 하얀색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 세면대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 세면대 또한 다른 아크릴 세면대긴 해요. 지금 이게 같은 아크릴은 아닌 것 같아요. 아크릴 상판으로 마감을 지었죠. 이거 자체는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의도가 되게 좋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크릴을 한 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면대 따로 상판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얹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세팅을 해둔 거죠.
그리고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높이는 80cm입니다. 그리고 2cm, 3cm, 2.5cm예요. 세면대의 높이가 82cm라는 거거든요. 82cm면 약간 낮은 편입니다. 세면대는 85cm 정도의 높이가 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세팅 방식이에요. 그런데 약간 낮은 편으로 되어 있죠.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여지고 남자, 여자 합쳐서 범용으로 봤을 때는 살짝 낮은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건거리가 이 앞에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좀 걸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밑에 선반은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20cm 정도 돼요. 20cm. 한 뼘 정도 높이로 보여집니다. 한 뼘 정도 높이면 수건 2개 정도 개서 놓으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깊이도 36cm예요. 호텔에 있는 제일 큰 수건 있죠. 큰 수건도 딱 접어서 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욕실이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요. 하얀색으로 디자인을 딱 욕실을 가져간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오는 호텔에서. 그런데 굉장히 잘 풀어낸 것 같아요. 타일 같은 경우도 벽 부분은 하얀 매질을 넣어서 하얀 무광 타일로 풀었고, 이 상판 같은 경우도 하얀색 아크릴, 무광 아크릴로 시공을 했고요. 이 세면대도 무광 아크릴로 시공을 했고, 이 컵도 보면 무광이죠. 반광 정도 되네요. 최대한 무광으로 세팅을 해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내추럴한 느낌을 확 가져옵니다. 아까 밖에 있던 우드톤과 더불어서 하얀색이 만약에 광도가 높았으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무광으로 꾸며놓으니까 좀 더 아늑한 느낌을 받게 되죠. 바닥 같은 경우는 광도는 최소한으로 했지만 줄눈 같은 경우는 어두운 톤의 줄눈을 사용해서 청소도 좀 용이하게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이 내부 공간, 샤워 공간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호텔 샤워 공간에 오면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욕실 턱입니다. 욕실 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샤워에서 발생되는 물이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거를 늘 보는데요. 문을 닫았을 때 실리콘 패킹이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샤워 공간 안쪽에서 실리콘 패킹이 마감이 되어 있고, 문의 위치도 턱보다 살짝 얹어져서 있고 밖으로 아예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물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실리콘 패킹이 이 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 실리콘 패킹이 있는 쪽도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형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신경 쓰면 좋을 점은 이 패킹 같은 경우가 여기에 얹어져서 늘 있기 때문에 이 패킹이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라면 이 유리가 최대한 더 이쪽으로 온 다음에 패킹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유리가 조금 더 뒤에 오면 훨씬 좋은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은 쉽게 하지만 이 시공이 늘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쉽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보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샤워하는 공간이고요. 가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90cm입니다. 90cm면 샤워하기 충분한 사이즈죠. 우측엔 욕조까지 있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절대 불편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어메니티에 이 펌프가 놓여지는 위치도 한번 같이 볼게요. 1250입니다. 1250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호텔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의 호텔들은 높이가 1300에서 14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50 정도면 쓰기 나쁘진 않은 정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텔이 다 조금씩 낮은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침대도 그렇고 이 세면대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어메니티도 그렇고 조금씩 낮아요. 그리고 이 욕조 높이도 한번 볼게요. 욕조는 52cm 정도 되는 욕조고요. 넘어갈 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욕조가 사이즈가 큰 욕조잖아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1370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고, 가로 사이즈는 1250 사이즈입니다. 저랑 와이프는 반신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을 둘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서 반신욕을 했을 때 한 명은 여기에 앉아서 있고 한 명은 여기 앉아서 다리를 같이 이렇게 펼쳐서 있습니다. 조금 비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크기였어요. 지금 보여지는 곳은 사실은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방식의 욕조기는 해요.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형태도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딱 정사각형이 아닌 이런 삼각형, 마른 목골, 이런 게 지금 이 호텔의 디자인적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뷰 좋은 곳에 앉아서 반신욕을 하면서 바깥 풍경을 보는 거거든요. 풍경 보기 좋게 세팅을 해두었어요. 이 장소가 딱 누워서 보면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침이나 점심에 딱 햇빛 좋을 때 누워서 딱 바깥에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다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같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바깥 공간과 이 안의 공간이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바깥은 막 영하 5도, 10도 이럴 수도 있고 이 공간은 1, 20도가 넘는 온도에 습도도 엄청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욕조가 바로 이렇게 창문이랑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뿌얘지겠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서 욕조에서 바깥 풍경을 보게 이렇게 바로 딱 붙어서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상공간에서나 조금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 주거 공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스트 호텔 샅샅이 다 파헤쳐 봤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확실히 디자인 호텔 멤버스라 그런지 디자인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의도를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아,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것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치수도 치수였지만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마감재라던가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변기, 세면대, 욕실, 욕조로 이어지는 긴 화장실과 10명은 앉아도 될 정도의 넓은 스툴 공간, 그리고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침대와 책상까지. 특히 침대와 책상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의 레이아웃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피스와 함께하는 호텔 파헤치기 네스트 호텔 인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리스피스의 장준호 디렉터였습니다. 다음 호텔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